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 배우 경험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배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연기 제도가 상당히 더 필요합니다. 아, 근데 이건 연기라는 것도 제가 그 에센스는 진짜 그 역할의 마음이 되는 거. 맞아, 네. 맞아. 아무리 뭐 아무리 자기가 그 연기 기술적인 경력이면, 거는 진짜 기술은 상관없어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선쌤은 잘 하시는 거죠. 그렇죠. 처음 상당히 이런 남자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죠. 저 그리고 이런 거 재밌으시죠? 이런 건 재밌어요. 어. 박사님 대사 선생님이- 녹음할 때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요? 그게 아, 다 그게 티가 걱정이, 나요. 되게 걱정이죠. 맨날 하면서. 모든 연기는 다 그 배우의 마음이 드러나. 어쩐지 그러니까요. 황 박사님 할 때는 그 어떤 개성이 크게 나타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틀리지 않게 전달하게 급급하지. 이거 어떻게 살려볼 수 있을까가 성대모사. 상상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생각도 해봤어요. 조금 박사님의 그 어투를 네. 좀 해볼까도 아. 했는데. 근데 그런 건 진짜 아직도 잘안 기술적인 되는 거. 것 같아요. 예. 사투리나 맞아, 뭐나 맞아. 이거는 그냥 맞아, 다 그 기술인 기술적인 것 거고. 같고 저는 김미정 원장님한테 대리만족을 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따뜻하고 어떤 마음의 아픔이든 다 내가 같이 곁에서 같이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저는 하거든요. 박사님 연기를 하실 때도 유군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몇 번 참여를 하셨죠? 어떤 헤어질 소설? 네. 카메오로 인턴. 네, 이번 처음 해봤거든요. 음. 처음 해봤는데 그 주인공의 감정을 이입해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해야 합니다. 아, 머리로. 네, 그리고 그 대사를 보면서 상상을 해요. 아, 내가 그 사람이다. 이런 게 메소드 연기 아닙니까? 그리고 상상을 했잖아요. 네. 이거 녹음을 했어요. 안 되죠. 들어오면 안 되지. 그 사람은 진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연기를 할 수 있겠어라고 상상했는데, 아직까지는 훨씬 정진을 더 해야 되는 게, 제가 하는 치는 이게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못 안 미칠 때가 따라와. 참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게요. 조금씩, 이 녹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면서 좀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진짜 내가 이 인물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이 내레이션을 통해서 그래도 음. 이 소설에서는 나는 이것만큼은 전할 거야. 우리가 각자 가지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하는 각자의 의미는 어떻게 되시는지. 사실 저는 좀 상담 교재를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치, 예, 그치. 왜냐면 맞아요. 제가 상담 실수 과정에서 리뷰할 때도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를 상당히 생소해하고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요. 근데 박사님의 대사, 즉 이 상담 상황 내에서의 질문이 진짜 교과서처럼 맞아. WPI 심리 상담사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느끼는 걸 하나하나씩 구조화하고 하나하나씩 그 마음을 읽어주는 그 과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교과서 읽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맞아. 특히 요번에 김지영님이 이거에서 조금 또 새삼스럽게 더 느꼈던 것 이거는 같아요. 완전 그 교과서예요. 저희 배우고 아, 있는 맞아, WP의 맞아, 상담사의 정체성에 대한 교과서 소설이에요. 김주영 편. 맞아. 완전 음. EBS. 아, EBS. EBS. 그러니까 교육용 소설이라서 그만큼 되게 정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음. 저를 표현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맞아, 그러면서 맞아. 저를 좀 잘 알아가는 것 같고 음. 내담자의 마음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는 시간이 있고 저도 상담을 미리 해보는 시간이에요. 실습을 상담 그치, 실습을 그치. 하는 것처럼 맞아, 대리만족 네. 같은 맞아. 그리고 김미정 원장님이 돼보기도 하고 다른 역할이 되면서 그 마음을 체험해보기도 하고 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말을 표현했을 때 그 말을 타고 간 그 사람의 본질적인 믿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A라고 말하면 A인 줄 아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알려주니까 맞아. 저한테는 실습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저를 막 저의 끼를 표현하는 저의 재능을 표현하는 장이기도 하고 맞아. 저도 이 과정에 더 되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스스로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기회라는 거는 이걸 직접 제 입으로 여러 번 말을 해보면서 맞아. 더 이해를 해보는 거. 그냥 소설 듣고 뭐 보고 마는 거 말고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이거를 읽기 위해서 계속 예독해보면서 좀 더 저만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좋고 스스로한테 다 질문해볼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씩 하면서. 그치. 그럼 나는
뭐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 뭐 해보잖아요. 그치.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나랑 느끼는 감정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공감하고 그 과정에서 좀 치유받는 그런 맞아요. 느낌도 치유를 있고. 엄청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진짜 이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그 중학생, 고등학생 그 친구도 그 친구도 그냥 맞아. 너무 짠하고 어떻게 타인의 마음을 그렇게 읽어볼 기회가 없잖아. 특히나 이렇게 뭐 학생이나 막 이런 사람들. 그냥 너무 짠하고 이런 것도 메시지도 있고. 저는 진호편, 그 진호. 마음의 함정편이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가장 많이 도움됐어요. 왜? 저도 아이디얼리스트 근데 맞아, 그분은 맞아. 아이디얼 휴먼이긴 하지만 옳은 맞아. 사람이 되고 싶은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변화를 위한 맞아, 거냐, 맞아. 아니면 네가 옳다고 인정받고 맞아, 싶었던 맞아. 거냐. 근데 저는 제가 발견하거나 뭔가 알게 된 것들이 다 맞다, 이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맞아. 마음도 있고. 짠했어. 막 그리고 여기저기 다 나는 뭔가 부적응자 같아. 특별해야 돼, 탁월해야 돼,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맞아. 엄청 위로가 됐던 대사는 진호 씨 그 자체만으로 이미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해줬던 거. 저는 소름 돋아. 개인 방송 하면서 자꾸 특별한 걸 보여줘야 돼. 저의 어떤 색깔, 기술적인 거, 막 어떤 억양,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나 자체로 특별한 건데, 그러면서 되게 진호 편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네. 각각의 편들이 다른 의미로 다 너무 와닿아가지고. 다 제 얘기가 있죠. 다 내 얘기가 조금씩은 있어. 자, 어떤 댓글이 있습니까? 마음의 함정, 네. 그 직장 관련된 그 통합본 영상에서 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 전에 나 자신은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인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게 곧 박사님이 말씀하신 미신과 연결되는 지점 같습니다. 저는 좀 놀랐던 게 사실은 이 댓글로서 아주 뭘 캐치했는지를 구조화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의 댓글이 좀 많아졌다는 느낌을 제가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는데 라이브 상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네. 라이브 상담하는 거를 말로 안 되고 글로 옮긴 것 뿐이에요. 근데 더 뭔가 쉽다라는 피드백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거나 자기가 들은 거를 보통 기억, 리텐션을 5초 이상 못 하잖아요. 아니, 금붕어가 7초인데 사람이 5초. 금붕어보다 못한가 보죠. 그게 되게 WPA에 대한 것들도 되게 쉽게 잘 들어갔다고 느끼는 게 진호 편에서도 마음이라는 게 뭔가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참 신기하게 소설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똑같은 말인데 왜 더 잘 들어왔는지. 왜냐하면 소설 주인공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고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가를 소설에서는 훨씬 생생하게 나타난다고 늦게 되는 거고, 그걸 상담으로 들을 때는 처음에 분명히 들었는데도 5초나 10초만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을 못 해요. 오늘 내가 점심때 뭐 먹었지? 하는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봤을 때 바로 탁 나지 않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기억의 한계일 수도 있고, 또 대화를 할 때도 자기가 앞에서 있던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예슬님 남편분하고 어제 오후에 밤에 대화했던 내용 기억나요? 안 나요? 대화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기억을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하는 건 쉽지 않은데, 텍스트로 된 거를 또는 소설로 장면을 딱 하면 그건 기억한 거, 정확히 일어났던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의 일어났던 사건이나 장면을 내가 재구성하는, 구성하는 그 느낌을 생생하게 가지게 되거든요. 내 장면으로 한 번 더 만드는 시간이 거치는.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이 다큐 PD나 또는 교양 오락 PD들이 실제로는 대중의 마음을 훨씬 잘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구체적인 뭐 오락물로, 드라마로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심리학자처럼 그거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은
필요 없죠. 그거는 훨씬 숙련된 배우들한테 시키면 되니까. 근데 그 요번에 이 김주영님이라고 주인공이 된 김주영님하고 그 아이의 그 스토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아이도 있으신데 좀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아이를 이렇게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 마음을 어떻게든 읽어보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제 뭐 남편을 비롯해서 주위의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그 정상 아이로 그리고 키워야 된다. 너가 공부한다고 뭔가를 하는 척은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베팅한다기보다 센터나 뭐 센터. 그런 데를 보내는 게 더 전문가. 그러니까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엄마를 믿지 못하고 네. 전문가. 전문가. 아이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표현한다 이 말이네요. 네네. 그거는 뭐 사람들이 자기 몸의 아픔이나 또 자기 아픔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왜 아프지? 아픈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를 찾아보기보다는 그냥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해줄 거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실 거고, 절에 가면 뭐 스님이 알아서 불공들해 줄 거다. 그러면 내한테 모든 이 불행과 아픔은 사라질 거다. 이런 믿음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심지어는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는데 애써도 그렇죠. 놀라운 이야기네. 그러니까 저는 주위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어리든 뭐 고등학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는 우리 아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어. 라는 말이 진짜 많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하고 진짜 알고 싶어. 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막상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뭐 그 엄마의 책임이고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도 막상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성향인지를 잘 질문을 안 하게 되는데 저는 되게 이거 보면서 또 궁금했던 지점이 특히 제가 만약에 애가 생겼어도 그럴 것 같거든요. 애 앞에서는 아빠로서 부모로서 나름 좀 담담하고 굳건하고 뭔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영 님이 이 소설 내에서 그런 식의 표현을 할 때 그리고 내가 뭐 애 아빠랑 싸우고 나서 보였을 때 그 모습 때문에 애가 뭔가 위축되고 공포를 느끼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부모라면은 그런 감정이나 본인이 느낀 거를 애들 앞에서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대상 앞에서는 뭐 싸우는 모습이든 뭐 내가 어떤 뭐 감정을 느낀 거든 이런 걸 좀 숨겨야 되지 않나? 뭐 그게 애한테는 좋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그쵸, 그런 그쵸. 거는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싸우고 이런 건 확실히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더 아빠가 자기 마음 잘 알아서 그걸 이렇게 화를 내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근데 아빠의 마음이라고 저 표현한다면 굳이 그거를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되고 이렇게는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내 아빠가 네. 그런 감정을 드는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표현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저는 감정 폭발처럼 나오는 건 그 아빠가 아빠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이 선미편은 대박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 얘기예요. 정인님 이야기. 저 복사 붙여넣기. 복사. 네, 진짜 똑같아요. 그냥 모든 생각이 다 그냥 저예요. 진짜?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 심리 상담 드라마가 글로써도 어디에 올려지고 있죠, 지금? 지금 네이버 웹소설에도 계속 연재가 되고 네이버 웹소설. 그러면 네이버에서 저희 어떤 걸 검색하면 나오죠? 작가명에 셜록 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셜록. 쭉 다 나와요. 황심소의 많은 구독자분들이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많은 이 지지나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이런 뭐 비하인드 토크도 얘기를 해드리고 하는 게 저희 방송에 대한 성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해주셔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인물이 안 나오니까 댓글을 많이 안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얼굴이 나왔으니까 네, 질문도 많이 달아주시고 이러시면 맞아. 질문도. 그럼 저희가 또 그걸 소화시켜서
다시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린다든지 그러면서 뭐 음. 그거에 대한 Q&A도 할 수 있겠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 심리소설 상담 드라마가 조금 더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많은 후원. 요즘 보니까 영상에도 슈퍼챗 다 그냥 달 수 있더라고. 꼭 라이브가 아, 아니더라도 그래요? 다 달 수 있어가지고. 달 수 있대요, 여러분. 네, 많은 후원이 필요하고 특히 또 정희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맞아요. 이번 새로운 올라온 이 선미편 몸이 먼저 말해준 아픈 마음 네. 연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네. 기대하면 또 너무. 아 그런가요? 네. 그래도 기대와 응원을 드려야 더 잘 좋은 작품이 나오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비하인드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마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삶이 두렵게만 느껴진 적 있나요? 이럴 때 자기 마음을 알아갈수록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읽는 순간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바로 이 책 나만의 마음 자기인식과 성찰의 힘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보물지도가 펼쳐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그려보세요.